남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그러한 그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꼭 양복을 입혔습니다. 이 수트를 애들 양복을 꼭 입혔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캐주얼하게 행동을 해요. 아무데나 안고 들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양복을 딱 입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정숙함을 유지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규모 있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군대에 제대하면 이제 예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 군복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초록색 계통의 군복을 입고 예비군들은 이 개구리복이라 그러죠. 개구리복이라 해서 이 얼룩덜룩한 걸 입힙니다. 근데 참 이 사회에 나가면은 다 뭐 대기업에 다니는 그래도 중견 간부요, 참 한 가정의 아버지요,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이요, 이렇게 한 분들,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라도 그 예비군복을 입히면은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앉고 아무데나 실례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참 이 의복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같이 모여 있는 그 무리의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예비군이라는 아주 뭐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1971년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그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1971년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필립 짐 바르도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죄수하고 그 인메이트, 그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9명인가 이제 선발을 해서 24명쯤 이제 선발을 해서 어떤 사람은 교도관 역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죄수의 역을 맡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특별히 무슨 드락을 했다거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건실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수형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는 사람들 뽑아서 그것을 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건물 지하의 가짜 감옥에서 이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교도관 역을 맡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지 마라 이런 지침도 주고 이렇게 쭉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갇힌 그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주고 했는데, 이것이 14일 동안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험이었는데 한 일주일도 채 못 돼서 그냥 중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자기 역할에 많이 적응을 잘 했다는 거야. 아, 나는 죄수구나. 그리고 죄수 역할에 연극이죠, 말하자면 그 일을 하고, 나는 교도관이구나. 그러면 교도관이라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이게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교도관이 돼서 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너무 이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이러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작한 지 한 6일 만에 갑자기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뒷받침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황은 그들 각자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A lie doesn't become truth. 거짓말이 진실이 되지 않고요. Wrong, 잘못된 거죠. Wrong doesn't become right. 잘못된 것이 올바르게 될 수 없고, and evil doesn't become good. 악이 선이 될 수 없고, just because it is accepted by a majority. 다수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된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거, 거짓말이 진리가 되지 않고 그릇된 것이 올바른 것이 되지 않고 악이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뭐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세상 그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3.6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한번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 그것을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도에 났는데 저는 우려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답장이 오는데 목사님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하는 대로 약간의 어떤 보조를 맞춰야지 이게 회사가 운영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기독교인이 돼갖고 왜 똑같냐는 것입니다. 국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뭐 자세한 통계는 생각 안 납니다만 하여튼 많은 경우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영향을 받는데 심지어 어떤 배우들은 암 연기를 너무 절실하게 정말 필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가수들도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는 그 가수들이 있죠.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 환경의 어떠한 영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켜야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소금이 되어서 작은 빛이 되어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역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야영에서도요. 요새 야영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잔치를 막 하고 오후에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포맷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년에 시애틀 중앙교회가 이제 그 호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비슷해요. 내년에도 또 선교사들을 이제 불러서 또 오후에는 선교 발표회를 하는데 올해는 세 군데에서 왔어요. 그 선교사 대표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 미니스트리 하시는 BMW에서 왔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에서 왔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야영의 그 음향 팀에 합류해서 그쪽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각 팀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는 모든 녹음도 하고 이제 동영상을 좀 찍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가서 이제 찍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제가 하여튼 배정을 받은 곳이 이제 볼리비아 선교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몇 번 오셨었죠? 예? 맨 처음에 오시지 않았지만.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김도성 선교사예요. 김도성. 이름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김도성. 제가 도성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선 이거 홀리시리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김씨가 금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도성이 홀리시리 되니까 홀리시 전도 저기 선교사시구나.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자체가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그 동기와 그 헌신과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선교사의 그 어려운 삶을 보니까 이 미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삶 자체가 너무 이게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김상철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새벽 성서 학교를 하시죠. 조지아에 계시죠 지금. 테네시입니까 조지아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신앙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겠습니까? 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두 부부가 로말린다를 나오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인가 어디 있다가 그래도 좀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몬태나였습니다. 몬태나 아시듯이 다 이게 자연이잖아요. 천연계에서 그냥 사람들 별로 없고 시골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볼리비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마음이 이제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겠죠. 참 보십시오. 미국에서 치과의사 부부가 뭐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두 부부가 열심히 벌면 안락한 생활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큰 집 짓고 의리의리하게 살고 좋은 차 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고 나보다 덜 축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볼리비아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쭉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자기 아내가 제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노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고 싶었는데 제 와이프 님께서 노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적으로.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됐다고 자기는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와이프가 예스했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하나씩 다 물어봤는데 다 가겠다는 거예요. 예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21살이에요. 15살쯤에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6개월 동안 이제 스페니쉬를 띄웠고요. 그리고 홈스쿨링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 다 마쳤어요. 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21살 그 청소년기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게임이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거기에 몰입합니다. 예외 없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못하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죠. 그 중에 이제 미션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미션 책을 많이 읽고 상상을 해봅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쿨하다. 영어로 쿨하다 그러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선교사로 갈 마음 없냐? 아빠는 지금 가고자 원한다. 예스가 나온 것입니다. 예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 사람의 그 가장이 그렇죠?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올바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자기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일을 결정을 하는구나.
그 중에 이제 이 김도성 선교사 이야기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절대로 다른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에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말고도 또 올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비메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약간 장난스럽게 그럼 뭐 비메로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끔찍하거나 아주 충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공개 못할 내용의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대의 문제는 첫째는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너무 엔터테인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 비 맞힌다.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너무 엔터테인해서 아이들을 스포일시켰다. 그 두 얘기를 했는데 차마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이제 상처가 될까봐 그걸 얘기 못하고 몇 번